탕후루나 혹은 커피류 그리고 디저트류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길어도 1년에서 3년 사이일 것 같고요. 고깃집들은 진짜 잘 나가는 매장들은 맥시멈 10년 정도 보고 있고, 만약에 매출보다 지출이 크다 그러시면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그냥 폐업하세요. 최근 몇 년 사이 창업 열풍이 거세졌습니다. 취업난을 피한 젊은 층, 그리고 은퇴 후 두 번째 도약을 노리는 중장년분들이 사업을 시작하고자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변에 보이는 화려한 가게들, 창업의 이면에 있는 수많은 위험과 현실적인 어려움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창업 절대 하지 마세요. 2023년 기준 5년 후 생존율은 33.8%라고 하고, 대부분 66% 정도가 폐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음식업, 숙박업 또한 5년 후 살아남는 가게는 5곳 중 1곳만 생존한다고 합니다. 매출적인 측면은 일단은 이번에 플랫폼 수수료 관련돼서도 이슈화들이 계속 많았고, 그러다 보니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판매가를 이제 상향하는 상황이 된 건데, 고객님 입장에서는 벌어들인 수익보다 지출하는 비용이 많다 보니 배달도 조금 시켜주는 게 좀 떨어지는 것 같고, 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고객님들께서 방문하셨을 때 좀 더 좋은 품질의 음식을 제공해드리고 싶지만 아무래도 물가 상승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저렴한 원물들을 공급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다 보니 매출들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버틸 수 있는 자금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한 두 가지 유형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냥 말 그대로 막연히 버티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어디서 지식을 쌓아서 요즘에 트렌드를 변형시키는 그런 식으로 버티는 사람들. 만약에 첫 번째다, 예를 들어서 버틸 수 있는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광고도 안 하시고 행위를 하지 않는 점주님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그냥 사실 폐업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두 번째면 진짜로 열심히 노력하셨으니 지금은 노력하는 사람이 버티는 시기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일반적으로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세금적인 부분도 기본적으로 다 계산을 하신 후 어떠한 요즘의 트렌드에 대해서 공부도 하실 거고, 공부하신 걸 가지고 각 매장에 대해서 접목시키는 분들이 추후에는 버텨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많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탕후루나 혹은 커피류 그리고 디저트류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길어도 1년에서 3년 사이일 것 같고요. 고깃집들은 진짜 잘 나가는 매장들은 맥시멈 10년 정도 보고 있고, 최근에 저도 이제 식품 밤라에 갈 때 탕률 하시는 대표님을 이제 같이 갔는데 그분은 3대째 하고 계시더라고요. 105년인가 110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대중이 다 좋아하시는 그런 탕류는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대손손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 디저트류가 짧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경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바리스타거나 아니면 커피를 제조하시는 분들이 종사하는 것보다도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그 직원들만으로도 매장 운영할 수 있다 보니 사실 우후죽순으로 너무 많이 생기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1, 2년 정도면 경쟁력이 좀 떨어져서 폐업률이 좀 많이 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업을 오래 하냐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을 곁들여서 하느냐, 제 생각은 만약에 제가 홀을 한다면 한 우물만 팔 것 같습니다. 배달업을 하신다고 하면 메인 브랜드를 가지고 가시고 나머지는 샵앤샵 메뉴의 동일화를 시킬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배달업은 여러 가지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배달 전문점으로 메인 브랜드를 가져가고 있지만 지금 배달 매장이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저희도 홀 쪽으로 전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탕류도 점심에는 탕을 팔 거고 저녁이나 오후에는 가족들이 같이 먹을 수 있는 외식이나 회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판매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매출보다 지출이 많다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폐업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게 매출보다 지출이 많은 건 원래 1을 스타트로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1부터 뭔가 잘못됐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점주님이 어떤 지출 쓰는지 프랜차이즈 본사에다가 보고하거나 그런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카드를 얼마 쓰시거나 혹은 대출을 얼마 받아서 내가 그 대출을 상환해야 되거나, 이거는 점주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매출보다 지출이 크다 그러시면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그냥 폐업하세요. 제 주변의 실패 사례 같은 경우도
몇 분 계셔요. 많진 않은데 어떤 분은 고기 대형 프랜차이즈를 받아서 하셨는데 건강상 악화도 있고 매출 대비 지출이 너무 많아서 폐업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출 대비 지출이 많았다고 하는 건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사장님이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다 보니 오토화를 시키신 경우 사장님 대신 새로운 사람을 매장에 넣으시면 최소 300에서 350만 원 더 지출이 생기게 되겠죠. 또 사장님들이 좀 간과하시는 거는 매출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버셨을 때 여러 가지 지출이 많을 텐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시고 매장을 운영하시다 보니 매출 대비 지출액이 더 커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건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 건 식재료는 사실 저희가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어요. 돼지를 키우거나 소를 키울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고 그 외적인 방면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인건비밖에 없거든요. 인건비는 요즘에 AI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조리 기구들이 엄청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테이블 오더나 티오더 같은 그런 거를 활용을 하시면 지출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쟁사에 대한 신경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전부 다 쓰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배달업이기도 하고 어떤 업종에도 가리지 않고 다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또는 각각의 종류의 분들을 저희가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그분들을 이길 수 있냐라고 하는 거는 이긴다기보다는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요즘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공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식업이라고 해도 무조건 맛이 없으면 사실 장사는 힘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외적인 것들을 많이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프랜차이즈 박람회거나 아니면 식품 박람회, 기계들을 다룰 수 있는 AI 박람회 같은 경우가 있다고 하면 웬만하면 무조건 가서 참여하려고 하고, 해외에서 진짜 큰 박람회가 있다고 하면 좀 힘들겠지만 시간도 투자해서 제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꺽장소곱창의 최대 적, 배달시장에 계신 분들의 최대 적은 플랫폼 대행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경우도 많아요. 플랫폼 덕분에 뭐 4km 또는 진짜 멀리는 5km에 계신 분들까지도 저희 매장을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신 거는 정말 고맙긴 한데, 이제 플랫폼사가 왜 적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가면 갈수록 저희 점주님들한테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진짜 영혼까지 갈아 넣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플랫폼 수수료, 결제 수수료, 기타 이제 배달 대행료 등을 전부 착취하기 때문에 고마움보다 안 좋은 성향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배달업은 그런 게 있어요. 가끔 환청 들려요. 환청. 배달의 민족 주문 이런 환청이 좀 많이 들리고요. 그리고 홀에 있을 때는 젓가락이 떨어지거나 문 열리가 소리가 들리면 어서 오세요 이런 말을 저도 모르게 하고 싶은 그런 약간 직업병 아닌 직업병이 있습니다. 번아웃 온 거 2번 있죠. 2번 다 폐업했을 때.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벌고 막 손에 화상도 입어가면서 했는데 결국 폐업을 했네. 그때 당시에 처음에 번아웃이 왔었고, 두 번째도 번아웃 온 거는 내가 그래 수익성만 공부했지 이 회사를 얼마나 알아봤다고 내가 또 큰 돈을 들여서 또 폐업을 했지 라는 번아웃이 2번 정도 왔었습니다. 번아웃을 이겨낸 거는 사실은 저는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폐업을 하고 나서 뭐 친구나 아니면 가족들한테 사실은 좀 더 도움을 요청해서 돈을 빌린 다음에 다시 바로 또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번아웃을 좀 빨리 없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2번 다시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인간 문제가 제일 문제예요. 요번에 저희도 직영점을 하나 또 오픈을 했는데 한 달 동안 사람이 안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도 인간 문제가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건 당연히 있죠. 왜냐면은 점주님들이 몸을 갈아 넣어야 이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체력 관리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월요일 정도는 휴무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매장 문을 닫는 것보다도 알바생을 구해서 좀 체력적인 관리를 하시는 게 더 앞으로 롱런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시는 사장님들 조언이라, 힘들어하시는 사장님들한테 제가 드릴 말씀은 정신 차려요. 저도 웬만하면은 직원들 앞에서 힘들다는 얘기 안 해요. 당연히 저도 사람이다 보니 열심히 일을 하고 12시간씩 일을 해도 힘들건 힘든데 그거를 밖으로 티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뭐 스트레스 푸는 방식을 좀 찾아서 그걸 스트레스를 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딱 2번 있어요.
첫 번째 치킨 폐업했을 때 그냥 직원으로서 일을 하면 좋았을 걸, 그랬었으면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두 번째 폐업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한다고 두 번째까지 또 사업을 해가지고 또 폐업을 하지? 그냥 회사에 들어갈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도 세 번째 사업을 하게 된 거는 사실 이 외식업 장사가 되게 좋아요. 재밌어요. 처음에 한 15년 전에 다른 대표님한테 제가 외식업을 배울 때 그 대표님은 엄청 밝아요. 힘든데도 엄청 밝게 잘 해주시고 파이팅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런 면이 되게 좋았고, 그런 면을 보고 배우다 보니 저도 외식업이 좋아져서 지금은 사실 외식업 외에는 다른 걸 하기 힘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회사만 믿으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예비 점주님께서 많이 알아보시고 연구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 브랜드는 믿는 건 맞는데, 그 브랜드 믿는 거 외에도 얼마나 열심히 해주느냐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벌어가실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만 차리면 나는 대박 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시고 그런 고충을 겪으신 분들이 10명이 넘어오신다고 하면 10명 중에 1명이 잘 될까 말까요.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회사를 다니시던 분들은 외식업이 그냥 되게 쉽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큰 회사와 작은 회사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삼성에 다니시거나 조금 민방구에 다니시는 분들도 다 똑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 외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공부하시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좀 쉽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외식업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공부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거는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을 하셔도 교수님들이거나 외식업에 되게 지식이 많으신 분들이 요즘 트렌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교육을 많이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음식적인 부분을 되게 모르실 것 같으면 한국 외식업 협회 가서도 음식에 대한 트렌드 같은 거를 많이 배우시는 거를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창업이 갖는 여러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창업은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성공을 보장해 주진 않는다, 그만큼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신중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우리 사장님들 또는 이제 외식업에 들어오실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하셔서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외식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